시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는 것 하나 없는 문화인들의 유쾌한 대화 본격 리얼 버라이어티 맨땅의 헤딩 토크쇼 알모토. 예. 두 번째 하니까 재밌어. 예.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구독자 수가 저는 하나도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벌써 생각보다 꽤 모였어요. 20명. 벌써. 이거 물론- 인맥의 힘. 물론 여기 준박 씨 많은 지인분들에게 좀 홍보가 된 그렇죠. 영향이 큰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런 분들 빼고서 생차 모르는 분들은 전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아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은근히 제 친구들이 이 예의상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방송이 재밌다고 하는 친구들도 예의상하는 있더라고요. 말이에요. 예의상하는 말이. 아니 근데 예의상하는 말이죠. 우리 저번에 했던 스팸 개그가 마음에 들었다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지금 이제 동생 군인인 친구 한 명 있는데 자기가 이게 너무 재밌다 옷 갈아입으면서 환복하다가 들었는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다시 군대 복귀해서 지금 휴가 나왔을 때 얘기한 거고 복귀해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듣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좀 예의상 하는 말이어도 이렇게 응원해주는 말이 되게 큰 힘이 왜 좋은 친구들을 그러니까요. 제 여자친구는 재미없다고. 뭐 인정해야죠. 예. 그래서 저번 주에 간단하게 이제 소개 방송을 녹음을 했죠. 했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일부 첫 번째 대선 후보들 뭐 이모 저모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예. 뭐 요런저런 뭐 논란이 많죠 요새. 그쵸. 논란이 많은데 저희는 뭐 아마추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의 생각들, 예. 느낌들 그런 그쵸.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마추어니까 저희 그러니까요. 입장에서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자료만큼은 진짜 프로급으로 열심히 자료를 좀 열심히 준비를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우리 블로그에도 올려야지. 그러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아깝잖아. 그러게 블로그에 올려야겠네. 김뱅 씨가 아주 열심히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저 앞에 세 그냥 그래도 방송해야 되니까 대충 만들어 본답시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굉장히 자료가 훌륭하다. 하다 보니 진짜. 고퀄이 됐다. 예. 쓸데없이 보컬. 가격성도 좋고. 그래서 자 일단 그러면은 뭐 지금 대선 후보 5분 계신데 뭐 저희가 순서를 좀 정해야 되겠죠. 순서는 정당 의석 역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원래 좀 평소에는 뭐 1등 먼저 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좀 되게 식상하니까 식상하죠. 꼴찌부터 해가지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의원까지 후보까지 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 준박 씨가 간단하게 프로필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의석수가 적은 이제 정의당의 아까 헷갈렸어 너 때문에.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몇 석이죠 정의당이 지금? 지금 6석으로 알고 있어요. 오, 예. 이게 뭐 알아야죠 그래도. 예. 그래서 일단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그냥 뭐 간단하게 프로필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기도 이제 파주시 광탄면에서 59년 6월 20일 날 출생을 하였고 막내인가요? 후보 중에? 예 그렇네요. 안철수 후보가 막내인가요? 안철수 후보네요. 안철수 후보가 네. 62년생으로 막내네요. 그러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계속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뭐 명지여고를 졸업하셨고 이제 서울대학교 뭐 사회교육학과 졸업했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가장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이제 프로필은 아무래도 이때부터 좀 정치계에 입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나 싶은 시점이 이제 구로공단에 미싱사로 이제 위장 취업을 시작으로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이런 힘든 환경이나 그런 걸 육안으로 다 봐오면서 1980년도에 그러면서 25년간을 노동운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더 됐죠? 80년이면? 4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된 그렇네요. 지금까지 동안, 노동운동을 하고 예.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게 썰전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기가 수배 당했을 때 그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 구로동맹 파업을 주도로 여성 최장기 수배자라고 85년도부터 94년도까지 10년간을 수배를 받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국 금속 노동조합 사무처장을 한 7년에서 8년간 하였고
그래서 17대 국회의원,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 하고서 지금은 정의당의 상임대표로 이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인가요? 예, 뭐 더 자세한 프로필은 많겠지만 이 정도로 요약을. 예, 참고적으로 이 프로필은 어디서 찾은 거죠? 이거는 김뱅 씨가 찾았잖아요. 공식 블로그에서 네, 그렇죠. 공식 블로그에 이제 공식 게시된 홈페이지. 내용, 예, 공식 홈페이지를 기초로 작성이 된 거니까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초록색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관련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뭐, 됩니다. 신블리라고. 후보들 공식 홈페이지 한 번씩 뭐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공약이라던가. 정책이라든지 예, 프로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오늘 뭐 각 후보별로 정책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이끌어 나갈 텐데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그 정책도 사실은 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렇죠. 그렇죠.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들을 토대로 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래도 되게 인상 깊은 방송이 있었잖아요. SBS. 예, 어제죠. 예, 지금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게 4월 14일 금요일이니까 그렇죠. 13일 목요일 날 이제 SBS에서 대선 토론. 후보자들 토론회가 있었죠. 뭐 그건 그거고. 예, 많이 도움이 됐다고요. 예. 정보 알아보는데.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볼 텐데. 그렇죠. 예. 준박 씨가 먼저 좀 이렇게 보면서 인상 깊었던 정책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심상정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정책이 거의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예. 노동운동에 거의 한평생을 다 바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이제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은 노동 쪽에서는 이제 이 초과 이익 공유제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초과이익 공유제가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 대기업이 초과로 달성한 이익에 대해서는 예. 중소기업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그런 정책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올리겠다. 이제 뭐 그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예, 그렇죠. 좋은 심상정 후보님께서 이제 좀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렇죠. 그런 거였죠. 예, 그런 게예요. 상위 1%의 사회적 책임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꼭 노동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체 정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청년들의 참정권 확대. 그래서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고3인 학생들의 나이에 딱 맞춰서 이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학생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한 게 저는 이제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단순히 지금 우리의 이 선거의 행위들은 성인들만을 위한 정책과 그런 게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이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의 권리도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만 18세잖아요. 예, 그럼 같은 고3이지만 예, 선거 시기에 아직 자신의 생일이 오지 않았다면 예. 만 18세가 되지 못한 건데. 그럼 늦게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그런 없죠. 예. 아, 그건 예. 어쩔 수 없고 예. 그런 것까지 다 봐주면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아무튼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있나요? 사실 정말 많은데 정책들도 정말 많고 시간상의 문제로 이 정도에서 아니. 그러면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정책도 있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글쎄요. 나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할까요, 먼저? 그럼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이제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한부모 종합지원 프로그램. 요 이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 예. 공약으로 내건 후보님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이 공식 홈페이지들을 기초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심상정 후보님이 유일한 것 같아서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예. 저는 마음에 들었고 예. 그리고 동반자 등록법 동반자.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진보적인 지금 공약이에요. 이슈고. 예, 이거. 그래가지고 어떤 그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 가정의 형태를 인정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 동성애자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을 보장을 하겠다는 취지의 동반자 등록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그렇죠. 예. 소신 있는 정치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장애인 등급제랑 부양 의무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의논이 되어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이 정책도 뭐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 등록금 무상으로 하고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공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그 중에서도 사립대학교도 반값 등록금이 실시가 되면 좋겠지만 특히나 국립대학교에 대해서는 무상 등록금을 실현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죠. 우수한 인재들이 국립대에서 더 공부를 하게 될 그쵸.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립대들에 대해서 사립대학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인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유인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과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합니다. 조금 좋지 않은 법인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대기업들의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업의 자율로 맡길 것이냐,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기업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 줄 것이냐, 또 만약에 설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초과적으로 이익이 발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을 뺏어가지고 중소기업에게 분배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분배냐, 이념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어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복지정책 중에 동물의료법을 도입하고 공장식 축산 방식을 동물 복지 농장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진보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저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그 자체도 동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동물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좀 이념적으로 이상적이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모두가 동물을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두가 키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동물의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거는 어떤 국민의 형평성 그런 문제도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 동물 의료보험 도입 및 이제 공장식 축산 방식을 동물 복지농장으로 전환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료보험은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금틀 사육 방식을 단계적 금지해서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희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기의 질도 좋아질 뿐더러 확실히 지금 갇혀있는 동물들에게 권리를 조금 더 실어줄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다만 그렇게 된다면 고깃값이 더 조금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관리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미 비싸서 그것도 그렇죠. 그래요. 그럼 뭐 미국산 먹으면 되고 그렇지. 뭐 호주산 먹으면 되겠죠. 예. 뉴질랜드산. 근데 고기의 맛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요즘에 뭐 인간의 존엄성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끼리의 존엄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동물들의 존엄성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이념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담배세 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담배세의 일종을 보험금의 성격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최근에도 그렇고 담배값이 한 2,000원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한 2,000원 정도 오르면서 세수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금액을 다른 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금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담배를 피는 사람도 피는 건데
담배를 피지 않는 또 비흡연자들.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자를 포함해서 그 모든 국민들에게 어떤 건강 증진의 예. 그런 혜택을 부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에서 저는 담배세 개혁을 뭐 좋게 봤고, 나머지는 저는 그리고 이 청년 참정권 확대 예. 요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은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예.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 내 친구는 투표하러 가는데 예. 나는 가만히 있네. 예. 요거는 조금 상당히 미시적인 시각일 수 있지만 아니라고 보는 게, 그 친구들은 만약 고3이라면 초등학교 1, 2, 3학년을 거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쨌든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친구들인데, 그 며칠에서 몇 달 사이에 생일 차이 때문에 예. 너는 투표를 할 수 있고 너는 투표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같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 생일이 안 됐기 때문에 너는 사고할 능력이 없어. 약간 요렇게 간주하는 내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이게 많이 맞아요? 많이 맞지 않겠습니까? 만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만을 그렇네. 없애고 그냥 18세 고2.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얘기하고 근데 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20살 넘어서 그렇네. 투표를 하게 됐다는 거. 우리가 19살 때 투표가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 그거 한번 좀 찾아봐야겠네요. 예. 요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알아가자는 그렇죠. 차원에서 지금 한번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다들 구글이나 네이버 한번 가셔서 한번 쳐보세요. 검색창에 만인지 아니면 절대적 나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공식적으로 쓰이는 나이들은 사실상 만으로 그렇죠. 통용이 되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럼 만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아니, 굳이 그걸 만으로 적용해? 만으로 한다기보다는 애초에 이런 식으로 가야죠. 고3부터 참정 가능. 근데 투표 그러면은 가능. 또 고등학생이 아닌 그 학년이 유예됐다거나 그렇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러한 또 맹점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 왜 선거 연령 왜 낮추는 거죠? 청년들의 참정권 확대. 아니 근데 그럼 왜 굳이 19세에서 18세야? 그럼 이게 너무 파격적으로 낮추면은 그럴까? 막 15세? 15세 이러면은 16세. 그리고 그렇게 사실 됐을 때는 15세, 16세 친구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선거날 투표를 하라고 권리를 줘도 비율상 많은 친구들이 투표를 하지를 않고 그냥 쉬는 날로 간주를 해서 자신의 여가 활동을 즐기지 않을까. 그것보다 내가 말해놓고 방금 생각났는데 아주 굉장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네. 딱 중2병이 온라인에.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살짝 좀 문제가 있죠. 16세는 안 되는 거야. 중2병이 올 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18세 정도면 딱 적당한 거 같아요. 이거를 왜 낮추느냐를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이 출산 인구가 점점 줄면서 이 국가 전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 근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물론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나이를 먹다 보면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도 보수적인 성향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에 다다랐었을 때는 이젠 밑에 있는 학생들의 표를 받지 않고 이 중장년층들의 표가 많은 보수 쪽에 이렇게 다 몰리다 보면은 그런 걸 방지하고자 더 다양한 의견들을 사회에 반영을 그렇습니다. 해야겠다는 거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심상정 의원은 아니 끝이네요. 한마디씩 한마디씩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한마디.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거는 우리 준비 안 했는데. 100% 리얼입니다. 그렇죠. 이거 완전 순발력 싸움이다. 먼저 준비되는 사람이 먼저 하죠. 아니, 당신부터 하세요. 저부터 할까요? 그러면은 사실 가장 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랑 연관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준박 씨가. 제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런 거 밑도 끝도 없네요, 정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심상정 화이팅! 이거 너무 또 정치색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든 후보를 다 응원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만 해요.
자 그럼 넘어갈까요 이제? 아니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거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그렇죠.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의 범위가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다, 긍정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290, 거의 한 300석 가까이 되는 의회에서 그 6석밖에 그쵸. 의석이 없는 소수당이란 말이에요. 예. 과연 집정을 하게 됐을 때, 집권을 하게 됐을 때, 뭐 의회와 생기는 마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좀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야가 높네요. 저는 뭐 한마디로 보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뭐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한번 다지고 가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어떤 무조건 이제 뭐 성장만을 바라보고 이런 거보다는 한 번은 이 내실을 한번 다질 때가 되지 않았나. 복지라던가 뭐 이런 노동 분야라던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심상정 의원이 이런 공약들이 후보님, 후보님이 이런 적절한 그거에 맞는 공약들을 발표해 주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으로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그렇죠. 바른정당은 지금 의회에서 13일 기준으로 33석. 33석. 예. 33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3땡이죠. 예. 진짜 대책 없다. 자, 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대구 출생, 58년생이시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셔서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 박사 또 취득을 하시고 한국개발연구원, 여기 어디냐면 KDI예요. KDI. 이 우리나라 경제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 KDI에서 연구원을 뭐 상당히 오랜 기간 하셨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 정계 입문을 한 게 아닌가 라는 거에서 이제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보내시고 19대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했지만 배신자라는 칭호를 달면서 한번 쫓겨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다시 새누리당으로 입당을 하게 됐지만 뭐 이제는 바른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출마를 하게 됐죠. 이 프로필만 보면은 정말 평생 동안 경제학에만 헌신한 진짜 경제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경제를 꼭 공부를 했다고 해서 올바른 정책을 내는 거냐라는 거는 또 왜냐면은 뭐 많은 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정책들을 내시지만 사실 뭐 이렇게 크게 효율성이 있었던 그런 게 또 있었을까라는 면에서 뭐 제가 이 말을 했다고 지금 유승민 후보를 뭐 비하하거나 뭐 지지를 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존중을 하고 그런 것보다 이제 정책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유승민 후보의 정책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마음에 들었던 거. 그래요. 저는 무엇보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일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도 백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백수인데 평생이 백수가 될 수 있는 이런 느낌인데, 다른 후보들은 뭐 공무원 자리를 늘리겠다라던가 이런 어떤 지금 있는 시스템 하에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했다면 유승민 후보가 이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 왜냐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적인 기업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창업이 예. 중요한 이 스타트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제가 실제로 학교 교양 수업에서도 창업이 이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 경제 발전의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배우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 뭐 그 중에서도 혁신 안정망을 구축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자리 정책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아쉬웠던 정책도 있을까요? 아쉬웠던 거는 사실 아까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군대에서 비전2 분야를 민간에 이양하겠다. 요거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좀 반대할 여지가 좀 많지 않나.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군대라는 게 어떤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뭐 경제성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그런 민간에 이양을 하겠다는 거는 사실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을 우선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죠. 실패한 사례가 하나 있긴 있죠. 그렇죠. PX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군 그 PX를 민간에 이양을 하겠다는 정책이 한때 있었어요.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PX를 현재 GS에 이양을 한 상태입니다. 이양을 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육군의 충성마트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육군의 충성마트에 비하면은 확실히 이제 공급 단가, 소비자가가 확실히 높아지는 그런 악영향이 있다 보니까 해군, 공군, 육군 순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려던 계획이 무산되고 현재는 해군에만 GS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은 PX보다는 가격이 높고 일반 시중보다는 가격이 낮은 건가요? 아니면 시중과 가격이 동일한 건가요? 시중보다는 확실히 싸긴 싸죠. 시중보다는 시중보다는 확실히 싸긴 싼데 뭐 아무래도 기존의 PX 가격에는 가지 못한다. 그렇죠. 안 그래도 근데 지금 군인들이 월급이 많은 편이 아닌데 PX 가격이 높아지면 좀 힘들겠다. 네, 힘들겠죠.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못 사 먹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 그 산업 현장 동시 작업 금지 공약. 더 나아가서 작업 중지 명령을 강화하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동시 작업을 금지를 하고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또는 안전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제대로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행정부 차원에서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을 갖추겠다. 그러니까 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현실적인 처벌인 거죠. 가장 현실적인 처벌인 거고 뭐 산재 사고를 아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칼퇴근법 뭐 대부분의 이제 대통령 후보님들께서도 다 이제 공약을 한 번씩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최소한 요 자료를 토대로 이제 봤을 때는 유승민 후보께서 유일하게 칼퇴근법을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근로시간을 단축을 함으로써 삶의 질, 삶과 일의 균형 이런 것들을 더 높이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낳아라 약간 요런 뉘앙스죠.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게 여기 돌발 노동을 제한하겠다 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카톡 못하죠. 요런 것들을 통해서 근무 시간 외에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추가적으로 돌발적으로 노동을 부여하는 것들을 강력히 제한하겠다. 요런 것들을 이제 정책으로 공약으로 내셔가지고 좀 인상 깊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후보님께서 창업에 대해서 창업에 비중을 두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벤처 캐피털 사업에 관한
공약 중에 예. 투자에 실패할 경우에는 세금으로 실패 금액을 환수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실패는 실패잖아요. 물론 안전망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렇죠. 실패에 대해서 세금으로 무조건적으로 보전을 해주기 시작한다면은 창업이 남발될 수가 있겠고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대기업에서 요즘 이제 대기업 자회사 산하에 다시 다시 나왔네요. 다시 오랜만에. 아무래도 직업병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시 벤처 회사를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예. 그런 경우에 좀 기업 윤리 예.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뭐 이거를 악용해서 대기업에서 오히려 창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뭐 다시라는 거는 뭐 남자분들이라면 다 알지 않을까. 그렇죠. 다시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아동수당을 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반대합니다. 왜냐? 이 아동수당이 어떻게 쓰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취지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조금 포퓰리즘적인 공약 남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 어린이집 뭐 운영하시진 않고 예. 근데 거기서 업무를 보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그쵸. 사실 이 정부에서 나오는 금액들 또 딱히 투명하게 쓰이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여기에서 이런 그러고 폭로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어린이집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머니가 지금 당장 우리 엄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법적 구속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진 않을라나? 뭐 다양한 뭐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네요. 그렇게 또 이제 투명성이 제고가 되지 않거나 이제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아동들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거는 그 친구들이 일단 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결국엔 부모한테 자녀 양육비로 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받는 게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임금을 올려주는 게 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효과적일 수 있고 아니면은 좀 이제 뭐 이 어린이집, 뭐 유치원 요런 원비라든지 학원비라든지 혹은 뭐 급식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 실질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제 차례인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윤승민 후보의 윤승민 아니고 윤승민 예. 기호 6번 윤승민 후보. 그래서 윤승민 후보의 되게 정책 중에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모두를 위한 미래 교육이라고 이제 학제를 개편한다? 학제 개편은 안철수 후보고 학제 개편이라기보다 이 시스템을 개편한다. 학교에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단은 내용이 있는지. 대학 입시 제도를 단순화시킨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면접과 수능만을 활용하거나 그리고 대학별 뭐 논술을 폐지하고 이런 것들부터 이제 일반 중고등학교에는 수강 신청제 및 무학년제를 도입하고 그다음 수업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다음 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것들로 지금 가지고 있던 기존의 틀을 이제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획기적으로 바꿔서 다른 방식의 교육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만을 위한 제도라서 딱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로서 그거 정답을 맞추기 위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프랑스의 그 바칼로레아 같은 시험 그 친구들은 이제 자신의 의견을 묻는 시험 그리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고 나서 쓸 수 있는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사고방식의 다양화가 이른 나이에 우리나라의 학생들보다는 더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입시만을 위한 제도보다는 이제 수업 방식을 좀 바꿔서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사실 지금 이 시기에
되게 말하기가 예민한 부분인데 별로 이렇게 저에게 설득력이 없었던 정책은 이 사드 추가 도입에 관한 문제가 원래 1기는 이제 지금 미국에게서 들어온 사드를 배치를 하고 나머지 2기와 3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스스로의 기술력과 그런 자금으로 놓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 시기라서 반대한다. 어쨌든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 교육과 관련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명견만리라는 KBS의 프로그램을 봤던 적이 있죠. 예, 예. 거기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들. 예.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제도들은 그것과는 많이 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예, 있을 예. 것 같은데 지금 뭐 모든 이 후보들이 약간 그런 교육개혁. 예. 교육개혁을 다 외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보다 더 혁신적이고 더 개혁적인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교과목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뭐 어떤 게 있을까? 굉장히 너무 혁신적이어서 상상조차 할 수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 너무 혁신적이어서 상상조차 어. 할 수 없는 교과목이다. 그쵸, 그쵸. 그거 훌륭하네요. 어쨌든. 근데 뭐 그걸 위해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예.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이 교육 쪽에서 드는 이제 자그마한 생각이 예. 이 수강신청제나 무학년제를 음. 도입을 했다면은 제가 아마 지금 수학이라는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아직 공부를 하고 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죠? 제가 만약 고3 때 아직도 지수와 로그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은 무학년제와 수강신청제 도입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지수와 로그를 다시 한번 듣자라고 만약 이런 게 도입이 된다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따로 이렇게 뭔가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학원을 다니거나. 그쵸.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교과목대로 내가 지수와 로그를 놓쳤더라도 고3 때는 뭐 더 고급스러워, 더 높은 단계의 그런 단원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밀리다 보면은 하기 싫은 거는 뭐 사람들 마음 매한가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수학을 포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애초에 열심히 배웠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었다? 예, 그렇죠. 좋습니다. 한번 정리를 저도 해보자면, 예. 뭐 다른 정책 공약 같은 것들은 다른 후보님들이랑 뭐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이긴 크게 합니다. 다릅니다. 워낙 요즘 이 복지 정책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좀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이고 지금 유승민 후보님께서 최대한 밀고 계신 부분은 창업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에 대해서는 뭐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 아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키워서 육성시켜서 중견기업들로 육성을 시키는 것, 그게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보고 창업을 장려하는 거는 그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것도 한 줄 평 한 번씩 할까요? 저 했잖아요. 했고 다음. 유승민 화이팅! 예. 아주 깔끔하고 아주 좋은데. 캐릭터 있어. 네. 유승민 후보 말 잘하십니다. 진짜. 말을 정말 잘해요. 토론 때 정말 그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토론 그 프로를 한번 보세요. 말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빛을 발하더라고요, 정말로. 말을 잘하세요. 그럼 뭐 이런 또 특기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을 설득하시면 또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뭐 이렇게 리더로서 많은 소통의 사람들을- 리더십. 그렇죠.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 그동안 10년 동안 없었던. 그렇죠. 많이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